우리나라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게 1999년에 이 세기가 말이 될 적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이야기를 하고 이단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혁명이 뭐냐면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1차 혁명은 전기차가 개발된 것이 1차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2차 혁명은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상용화되고 그것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 2차 혁명이 됐어요. 근데 3차 혁명은 뭐냐 하면은, 3차 혁명은 정보화 시대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3차 혁명의 경제 대국을 이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3차 혁명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4차 혁명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갖다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커다란 공장이 10개가 있어서 10개에서 시스템으로다가 일을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요, 시스템으로다가 공장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스템으로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걸 보고 앉아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컴퓨터도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가 느려지면, 아, 이게 컴퓨터가 좀 피곤하구나.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은 새로 피곤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게 컴퓨터였어요. 그죠? 지금도 컴퓨터를 오래오래 켜놔서 잘 안 돌아가면 껐다가 키면은 다시 새 것처럼 잘 돌아가고,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던 게 앞으로 인공지능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축소화되는 거죠. 뭐냐면 10개의 공장이 1개도 안 되는 공장만 있어도 그 안에서 일이 다 됩니다. 왜? 10개의 공장에서 10,000개의 사람이 10,000명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10,000개의 팔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휴식 시간도 필요 없어요. 쉬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10,000명이 할 수 있는 손만 있으면은 팔도 필요 없고, 손만 있으면은 일이 되기 때문에 공장이 10개 공장이 1개도 안 되는 공장으로 축소되고, 그 공장 안에서 근로 조건도 필요 없이 24시간 쉬는 시간도 필요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적에 나라가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가 더 잘 사는 거 아세요?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세요? 인구가 작은 나라들이 이제는 무엇이든지 연구해서 개발을 하면은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가 이것을 개발하기에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4차 혁명 시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4차 혁명 시대를 내다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3차 정보화 시대에서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4차 혁명 시대에는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지식은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이것이 4차 혁명 시대예요. 이건 뭐냐? 4차 혁명에서는요,
지식이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든지 아무리 어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든지 다 배운 게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이런 게 다 똑같이 배웠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잘 모르는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요즘 이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빅데이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비상이죠. 저는 양주에서 어디를 지금 갈라 그래도 뭘 어딜 가는 게 겁이 나요. 왜? 갔다가 거기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아서 양주로 다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는 게 겁이 나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보고 어제 물어봤어요. 강화에 갔다 오는데 거기 돼지 열병 때문에 심하지 않냐고. 제가 지금 강화 쪽에를 한번 좀 가고 싶은데 혹시 갔다가 그쪽에서 바이러스를 좀 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가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지금 독감이 돌았다. 독감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빅데이터가 그냥 핸드폰에 문자로 다 띄워주게 돼요. 양주 지역의 어느 병원과 어느 약국에서 이 독감에 대한 치료를 많이 했으니 이쪽에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로 다 그냥 떠서 내 핸드폰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양주에서도 어느 지역에 지금 그쪽으로 다 가면 안 되겠구나.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런 것이 빅데이터로다가 핸드폰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공감이 되나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무슨 춥다 덥다 눈 많이 온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문자로 다 보내주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이게 빅데이터가 전부 다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최고 좋은 최고 대기업인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강의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은 석 달 동안이나 이 멜리데 섬에서 있던 바울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다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4차 혁명까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설명이 여러분과 저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시대에 이 시대에 로마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곳이고 최고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기도할 적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빠가 로마에 간다 그러면 아빠 거기 가면은 핸드폰 좋은 게 있다는데 그것 좀 사다 줘. 거기 가면은 헤드폰이 좋은 게 있다는데 그것 좀 사다 줘.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를 가는 아빠한테다가 요구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세계에서 뭐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거기 있다는데 아빠 나 뭐 사다 줘.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봤을 적에 이태리 프랑스 이쪽이 의류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죠? 또 이태리가 뭐가 제일 많이 발달했냐면 주얼리 보석 사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이 과거 로마 때부터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 주얼리 사업과 이 의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뭘 사다 달라 그러겠어요? 아마도 목걸이만 좀 하나만 사다 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얼리 하는 사람들이 이태리 유학을 가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땅이나 어디에서도 모든 게 다 좋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팔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에서 좋은 거는 다 로마로 다 가져가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은 전부 다 대로가 있어요. 그 로마로 다 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로마로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요, 곡식을 잔뜩 싣고 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신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혁명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다 4차 혁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단지 죄수로 다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가 4차 혁명을 일으키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엔 그럼 뭐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빅데이터가 바울한테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로마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가 바울 안에 있어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흘을 엄청나게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엄청나게 그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쓸 거를 배에다 잔뜩 실어줬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일해서 돈 벌어서 사갖고 먹고 이거 가져갈 거를 돈 주고 사갖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배에다 실어줬다 그랬어요. 그걸 싣고 로마로 다 4차 혁명을 일으키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이 4차 혁명이라고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정보화 시대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우리는 자동차도 사지 않아도 바닥에 널려있는 자동차 아무거나 타도 우린 그 어플에 깔아서 어플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은 서울 안에서는 그 고잉이 킥고잉, 그래서 그 킥보드를 그냥 어플에서 해서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양주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타고 다녀요. 지금 전철역이나 이런 데 너저분하게 깔려 있어요. 그죠, 홍 집사님? 이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는 가까운 거리, 예를 들어서 종로 상가에서 명동까지 간다면 택시 그 전에 타고 갔는데 지금은 킥보드 타고서 그냥 가서 거기다 놓으면 돼. 이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 앞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차 혁명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차 혁명 시대에서는요, 지식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되게 썰렁한데, 4차 혁명 시대에는 여러분, 지식이 빅데이터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그냥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요즘요, 그 유튜브에서 영어 단어 잊어버린 거를 유튜브에서 지금 들으면서 다시
찾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유튜브가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지식이 컴퓨터 안에가 내 핸드폰에가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이 나를 돈 벌어준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우린 믿음으로 다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영원한 직장 없고 또 사업이 영원한 사업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내 생각이 앞으로는 나를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내 환경이 나를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생각이 있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아닌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은 진보도 받아들이고 보수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다시 나의 생각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다 만들어져 나와요. 앞으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이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면은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AI 시대예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생활이 되면 하이퍼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무형의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식에 머물러 있다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내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배를 타고서 수라구라, 오늘 말이 제가 마이크가 잘 대표기도 때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막 머릿속이 이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수라구르에 대고 사흘 동안이나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흘 동안 있었는데 이 수라구르에 배를 대고 이 멜리데에서 수라구에 가서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사흘 동안 있었는데, 이 땅은요, 과거에 고린도에서 이 땅을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고린도에서 지배를 했을 적에 헬라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배를 하다가 고린도가 빠져나가면서 헬라 문화로다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곳은 다시 로마가 여기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레기온으로 갔어요.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기온은 사단, 군단, 이런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이 레기온, 그렇게 하면은 로마 말로 다 뭐냐면, 최소한 3,000명에서 최소 6,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기온,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이게 군대가 있는 곳을 갖다 레기온이라고 얘기해요. 레기온에서 보디올루다가 올라갑니다.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바울은 걸어서 가게 돼요. 육로로 다 가게 돼요. 근데 이 보디올까지 가는 이 기간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가지 않고 배를 타고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부터는 바울은 이제부터는 왕의 대로를 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로다 간 이 바울이 이 보디올까지 여기까지 이 형제들이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를 가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말씀에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찾아온 이 바울을 찾아온 이 형제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바울을요 이 4차 혁명을 가지고 오는 이 바울을 맞이하면서 오는데 개선장군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지금 이 아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피오투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광장은 이 아비오라는 사람이 이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갖고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가는 곳이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한 장군이 여기를 걸어서 왕한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고 있는데 이 바울을 맞이하러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해서 아비오 광장을 승리자처럼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이 바울은 죄수로다가 로마를 가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은 죄수로다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바울로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울은 죄수로다 잡혀가는 게 아니라 4차 혁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서 다시 혁명을 만드는 전 세계로 다 복음이 퍼지는 이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가지고 오는 개선장군이라는 거예요. 이 개선장군을다가 보내는 이는 바로 아비오라는 광장에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로마로다 입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km 떨어져 있어요. 로마하고 이 아비오 광장하고 23km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승전가를 부르면서 로마로 다 입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보여져서 영적으로다가 이 바울을 보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는 이 바울이 보여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 4차 혁명 시대에 만약에 진짜 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빅데이터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기 바이러스가 어디 돈대 그쪽 지역 가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이 빅데이터가 수도 없이 나한테 들어올 텐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돈을 만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으로다가 돈을 버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각으로다가 믿음을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을 믿음으로다 말씀으로다 바꾸는 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 정복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다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믿음을 지식으로다가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면, 변해가는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인공지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공지능은 로봇이 관리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로봇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로봇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도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